오히려 인류보다 더 똑똑한 답을 하는 챗GPT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 관점, 통찰, 노하우를 끄집어냈을 때 나만의 통찰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커런시가 되는 거죠. 예. 그 커런시를 내가 챗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발행하게 되면 제 영향력이 커지겠죠. 제 퍼스널 브랜딩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방법론, 여러분만의 생각을 컨텐츠로 판매를 하는 거죠. 패시브 인컴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챗GPT로 퍼스널 브랜딩에서 수익화까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항상 여쭙는 게 도대체 이 책을 왜 쓰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항상 여쭙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개발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93년부터 인공지능을 개발했고, 근데 그때는 정말 인공지능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때 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3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켜도 정말 10시간이 걸쳐서 만든 이미지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제가 날짜도 잊혀지지 않는데, 예.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 미칠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고 이거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기회에 그 엄청난 그 진동을 전 느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맛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떠한 가치를 끄집어내서 이 AI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아젠다를 끄집어낸 거고요. 예. 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 상업적인 드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가 정말 저도 궁금했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친 듯이 그때부터 집필을 해서 출간을 하고 이 서비스를 런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책을 보면 항상 프롤로그를 읽거든요. 네네.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나의 가치, 내 전문성 활용, 변화 속에서 나만의 중심, 변화는 필연이다. 그 변화 속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책과 함께 돕겠다. 저는 이 챗GPT와 여러분의 만남을 알선하고 여러분 내면의 가치를 퍼스널 브랜딩으로 끄집어내서 예. 이렇게 생성형 AI로 우리 자리가 위협받는 시대에 그 생성형 AI를 올라타서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커질 거거든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둘로 나눌 것이다. 네. 앞으로 생성형 AI가 다 엄청 다양한 종류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류라는 의미에서 챗GPT 사피엔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챗GPT를 이용해서 패시브 인컴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보통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면 뭐 작은 인풋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큰 아웃풋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잠을 자도 돈을 버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챗GPT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그러니까 우선 챗GPT로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그 가치라는 거는 나의 그동안의 경험, 그 다음에 역량, 관점, 이런 거를 챗GPT한테 학습을 시키고, 예. 그런 다음에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나만의 가치관, 나의 골든서클을 또 챗GPT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학력, 교육받은 이력, 자격증, 저서 이런 걸 교육을 시켜요. 예. 그럼 얘가 그걸 가지고 저라는 인간을 이해한 다음에 이러한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걸로 어떠한 가치를 제공했을 때 성장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같이 질문하면서 도출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럼 얘가 앞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의 가치관과 맞게끔 연결시켜주거든요. 그럼 저의 브랜드 네임과 컨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세상에 얘기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유튜브랑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제 컨텐츠를 발행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 발행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서 많이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빠르게 세상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의 어떻게 1인 방송국들이 더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생각이나 방법론이나 나만의 노하우가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전자책, 세미나, 워크샵 이런 식으로 아니면 챌린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만의 지식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훅 하고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2030년 정도 되면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가 한 90%가 넘는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는 뭐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맞아요. 먼저 네, 네.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했더니 네, 애들이 뭐예요? 답이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좀 더 인간적 본질에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멋지다. 근데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건 뭐냐면 저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는 수능이고 하나는 저항이고 뭐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인간적인 본질에 접근하는 게 맞나? 아니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맞나? 사실 정답은 없지만 네, 네. 이렇게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면 사실 거기서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될 맞아요, 필요성이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예. 학생들이 진짜 똑똑하시네요. 벌써 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네. 인간의 본질에 집중한 나만의 부캐로 미친 생산성으로 만드는 게 답이에요. 야 진짜 대표님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네. 주신 거네. 왜냐하면 지금 생성형 AI는 인류의 지혜를 계속 먹으면서 그거를 요약하고 그걸 통한 플러스 알파를 생산해내는데 사람처럼 사람의 학습 데이터와 가장 비슷한 것 중에 없는 걸 만들어내지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완전히 뛰어넘는 변곡점에 대한 지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돼야 얘가 또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부캐를 만들어서 나의 예, 생각을 예. 세상이 엄청나게 앰플리파이 한다. 브로드캐스팅 한다라는 게 나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거죠. 아니 지금 네. 그 서로 상반된 얘기를 정말 하나로 잘 네. 조합을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딱 들어보니까 나만의 콘텐츠를 그렇게 어떤 양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 저기 손정희 회장께서 얘기하신 게 양이 질이 된다라고 하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결국 어느 정도의 양이 서포트 돼야 네. 네. 이제 그런 질적으로 변하는 혹시 교수님 제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팬덤 퍼널?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퍼널이라고 하는 건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걸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팬덤은 맞습- 뭘까요? 팬덤이야 팬덤이죠. 네. 예. 저는 우리 인류가 예. 두 가지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게 나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오는 팬들, 팬덤. 내가 생산해내는 상품과 서비스를 아무 조건 없이 사주는 나의 팬들과 그러한 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퍼널, 구조. 그러니까 네. 계속 그런 팬들이 몰려들기만 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의 어떻게 보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팬들이 오는 이유는 팬들은 나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들은 또 그들의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창업한 이유가 내가 갖고 싶은 거 두 가지는 팬덤과 퍼널이다.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나를 입증하고 이거를 우리 고객한테 드리자. 예. 라고 해서 팬덤 퍼널 부트캠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부트캠프는 세 가지를 제공해 드려요. 하나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성공 경험과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에 뭘 하면 되는지 틈새 시장을 찾아드려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틈새 시장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론을 만들어서 그걸 컨텐츠로 유튜브로 발행하게 해드려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또 마지막 회사가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블로그로 발행해서 광고비 하나 없이 고객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사업 첫날부터 바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챗GPT가 부의 격차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모든 기술이 부의 격차와 신분의 격차, 지위의 격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게 챗GPT가 나와서 그 부의 격차와 신분과 지위의 격차가 과거가 좀 다를까? 모바일 때문에도 그런 격차가 생겼고, 그렇죠. 인터넷 때문에도 생겼고, 그런데 챗GPT로도 또 한 번 저기를 할 텐데 차이가 뭔가요? 저는 격차라는 거는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 왜냐하면 인류는 살아가는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물리적인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얼마만큼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경제적인 가치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환산할 수가 있잖아요. 예. 숫자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줬던 거는 굉장히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보고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챗GPT는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의 통찰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강력한 개인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챗GPT가 대중화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브랜딩 공식, 네. 완전 공식이라고까지. 아, 네. 개인 브랜딩이 챗GPT에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개인 브랜딩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브랜딩이 뭘까요? 나의 가치를
세상과 교환하면서 그거에 대한 시장의 각인을 만들어내는, 기억의 각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브랜딩이거든요. 기억의 각인.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게 브랜딩의 효과예요. 예. 자, 그런데 개인이 브랜딩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나의 가치를 시장에서 바로 집어들 수 있게 명료하게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내가 인지한 가치가 맞아야 되고, 왜냐면 내가 나를 잘못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가장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세 가지가 일치합니다. 내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이미지와, 예.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를 인지하고 있는 리얼리티와 현실과, 예.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 브랜드는 어떠한 오해도 없이 세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거죠. 예. 진정성 있는 예. 브랜드로. 근데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면 우선 우리는 나의 가치를 인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밖의 세상만 바라보고 경쟁을 하면서 뭐뭐가 되어야만 된다, 뭘 해야 돼만 된다라고 해서 계속 또 뛰어가는 삶을 살았지,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 번도 메타인지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전 그걸 리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리플렉션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2023년까지 4월까지의 모든 인류의 퍼블리시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챗GPT인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공개한 데이터와 제가 마주 앉으면서 예.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예. 엄청나게 커스텀된 대화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본인이 이게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치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게 우선은 나의 아이덴티티 발견인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발견이 되면 자, 그거가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된 실체가 리얼리티예요. 예. 예. 근데 저희 개인은 생각보다 나의 미디어를 활용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 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해요. 유튜브랑 예.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챗GPT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올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럼 내가 느낀 나의 아이덴티티가 밖에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퍼스널 브랜딩 4단계를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FAM이라는 fame이라는 예. 예. 그러한 저희 방법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예. 이제 fame이라는 게 그냥 단어로 하면 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미국에서는 fame and fortune이라 그래서 명성과 부, 명성과 행운이라고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 명성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부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fame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했는데 첫 번째 F는 뭐냐면 find your niche. 당신만의 경험, 강점을 기반으로 니치 시장을 발견하세요. 이게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당신만의 시장을 발견하세요. 네, 당신의 색깔을 발견하고 그 색깔이 먹히는 시장을 발견하세요.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발견해 주는 게 find your niche 첫 번째 단계이고요. 예. 두 번째는 A라는 게 뭐냐면 articulate your vision이에요. articulate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의 어떤 미래상을 명확하게 묘사하세요.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떠오를 정도로 세세하게 묘사하는 과정이 미래 비전인 과정이 이제 articulate your visio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에서 저희 팬들이 만들어져요. 예. 내가 열망하는 세상을 선언하는 순간 나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난 당신을 응원해라고 해서 갑자기 저희 주변에 팬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팬들과 함께 내가 하는 과정을 다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map out your brand거든요. 예. 너가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을 로드맵을 설계하세요. 그다음 마지막에 E는 이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저는 이게 뭐 구독자가 몇만이 됐나가 성장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로 했고 그거에 동참하는 팬들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execute your influence. 너의 영향력을 실행하고 좀 더 글로벌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매력을 발산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책에서 보면 10년 차를 설정을 많이 하셨어요. 야, 나 10년 차니까 너 가져오는 데이터 그걸 기준으로 가져와 봐. 뭐 이런 의미시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페르소나를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얘한테 이제 보통 프롬프트를 정리할 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넣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동사로 뭐뭐 해라고 명령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제공하게 된 맥락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예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너는 근데 어떠한 사람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페르소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년차 마케터야, 10년차 시장 분석가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출력 포맷을 지정해주고 마지막은 이러한 톤을 부드럽게 전문가스럽게 짧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 프롬프트 6개를 가지고 굉장히 명확한 요구사항을 답변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페르소나라는 거는 너는 나한테 답변을 줄 때 이런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라는 그 행동에서 10년 차를 지적한 거는 제가 이제 CMO로서 마케터로 일을 시켜보니까 예. 딱 10년 차들이 일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마케팅 비밀 공식 구현하기. 이게 비밀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네. 아, 여기 보니까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챗GPT 프롬프트를 구현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러셀 브런슨이 저한테 줬던 가장 큰 영감은 꿈의 고객과 그다음에 가치 사달인 거예요. 두 가지가 저한테는 그동안의 마케팅의 상식을 완전히 깼는데 자, 꿈의 고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고객, 나의 서비스와 가장 잘 맞는 고객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을 억지로 고객으로 만들고 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함께 가고 싶은 고객을 명확하게 이미지화한다는 거, 그게 저한테 너무 중요했고요. 목표 고객이 명확했던 거죠. 그다음 가치 사다리라는 게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예. 그게 뭐냐면 가치를 사다리처럼 레더링해서 올라간다라는 건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성공시킨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관점이 다르네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돼가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돼가 고민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도출해내는 게 가치 사다리인 거예요. 예. 저는 그 개념에서 그동안 했던 마케팅이 너무나 공급자 중심이었다. 이제는 철저하게 고객이 원하는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다음에 사업 계획서 써야 된다. 라고 해서 팬텀 퍼널의 사업 계획서를 꿈의 고객을 정리하고 가치 사다리를 정의한 다음에 역설계한 거죠. 원래 챗GPT는 이렇게 일반적인 서비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다 접할 수 있는. 개인 브랜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화라는 거는 아까 챗GPT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맥락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해 주냐에 따라서 얘는 철저하게 나의 비서처럼 일할 수가 있고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프롬프팅 능력인 거죠. 아, 맥락 제공 능력인 거죠. 예. 그럼 얘는 철저하게 나의 세컨드 브레인처럼 붙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보고 지식을 커스텀해서 제공을 해줘요. 예.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느끼는 파워는, 활용할 수 있는 파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의 고민이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는 것에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사실은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지금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예. 안 집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챗GPT 프롬프트를 쳐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석을 싹싹싹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기에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을 만든다. 네. 라고 하는 과정이나 뭐 아니면 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사실은 저는 어떠한 문제에도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어떤 메시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순간 사람들은 강렬하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긴 상태에서 예. Please help me, how can I do it? 이라고 했을 때 예. 진짜 원해? 정말 너가 원하는 상태로 될 거야? Yes, yes, yes 했을 때 그럼 이런 방법이 있지라고 우리 상품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객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명료하고 내가 그걸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내가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그쪽으로 강력한 에너지가 생겼을 때 우리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싸요, 이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그 모래를 팔고 저기 북극이나 남극에 알래스카에서, 네. 이게 냉장고를 팔고 네, 네. 사실 그 고객의 니즈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객의 페인포인트나 니즈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딱 잘 파악해서 갖다 주는 건데 네. 그 반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막에서 모래라는 어떠한 이제 수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수단을 통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막의 모래는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사막에 계신 분이 필요로 한 어떠한 이제 조형물이라던가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막에서의 특정 모래를 모아서 만들었을 때만 그게 더 단단함을 유지하고 사막에서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똑같은 모래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모래 한 줌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사게 되는 거죠. 아,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를 보지 말고 그 이상을 봐야 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퍼널 설계학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세일즈맨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GPT를 이용해서 작성했다. 네. 어떻게 작성하는지 네. 그냥 그 우선은 예. 이제 그 아까 말한 이제 세일즈 공식 7단계가 있어요. 예, 예. 7단계는 우선은 고객의 온도를 재는 거예요. 고객은 차가운 동태 같은 고객이 있고요. 따뜻한 고객이 있고요. 뜨거운 고객이 있어요. 예. 자, 동태 같은 고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난 문제가 없어. 아무 니즈가 없어.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차가운 고객이고요. 예. 따뜻한 고객은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법을 몰라 하는 고객이고, 뜨거운 고객은 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너의 솔루션도 알고 있어. 제발 구매하게 해줘인 거예요. 이 고객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만약에 차가운 고객한테는 문제를 인식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따뜻한 고객한테는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 솔루션이 왜 좋다는지 얘기해 줘야 되고, 예. 뜨거운 고객한테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에 결제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걸 브릿지 설정이라고 그래요. 아, 예. 고객이 그 상태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다리를 설계해 주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말하는 얘기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고객이 그 브릿지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차가운 고객한테는 예. 네가 원하는 상태를 각성시켜주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걸 원했네?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한 발씩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게 브릿지 설계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가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한다라는 거는 나 앞으로 너랑 연결될래. 네가 말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열려있어. 라는 가입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결제를 시키는 거죠. 결제를 시킨다는 거는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되죠. 근데 아까 가치 사다리가 있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낮은 레이어의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목표로 빨리 가려면 더 많은 상품을 고비용을 내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결제가 된다던가 그 다음에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더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상품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중간 산출물이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되고자 하는 목표로 저는 계속적으로 저의 서비스와 정보와 상품을 예. 제공해주는 굉장히 밀도 높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팬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의 매력적인 맞습니다. 캐릭터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난 너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너가 필요한 걸 만들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예. 그게 그 다음 단계고, 마지막 단계는 더 나아가서 가장 최상의 레벨로 같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무브먼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네. 제가 읽은 책 중에 명사가 이 연설을 잘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거기에서부터 더 감동을 받게 되면 일어나서 치고, 진짜 감동받은 사람들은 같이 행진한다. 행동하는 거죠. 같이 행동한다. 행동하는. 그게 팬들인 거죠. 아, 참. 근데 그런 팬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부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부캐가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부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사례나 뭐 대표님이 갖고 계신 어떤 의견. 네. 예, 좋습니다. 저도 네. 좀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좀 이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려고요. 네. 저는 인간은 멀티 페르소나라고 생각해요. 예, 예. 이제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굉장히 약해지고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정말 다양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를 더 많이 연출하면서 살면 살수록 더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 캐릭터를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그 학원 하나만 발행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N잡이 생기고 예. 여러분의 다채로운 캐릭터로 매력을 발산하면서 그거를 팔로잉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방법론, 여러분만의 생각을 컨텐츠로 판매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판매가 일어나거나 계속적인 구독이 일어나니까 패시브 인컴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챗GPT 마케팅 천재 대기. 그러니까 얘한테 아까 말한 여기 프롬프트 있는 것처럼 역할 지정을 명확하게 해주고, 저는 챗GPT와 빙을 굉장히 잘 조합해서 쓰거든요. 예, 예, 그러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는 잘하는 게 구조화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되게 뎁스가 깊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챗GPT한테. 예. 그런 다음에 그 목록 하나하나에 대해서 발산형으로 빙에게 가서 이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조금 더 인간적인 창의적인 멘트로 다양하게 확산해줘라고 하면 T자인데 깊이가 엄청 깊으면서 가로로도 굉장히 넓어지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빙이라는 가로형 천재와 예. 챗GPT라는 세로형 천재를 저는 교집합을 해서 두 천재를 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천재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진짜 엄청난 네. 천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지식은
머릿속에 있지 않고 그런 도구에 그렇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천재가 되는 것은 제 머리가 천재가 아니라 주변의 천재를 이용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챗GPT가 퍼스널 브랜딩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셨길래 끝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요약이나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무기가 주는 우리 인류의 우월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챗GPT라는 우리 인류의 모든 노하우를 다 먹고 오히려 인류보다 더 똑똑한 답을 하는 챗GPT가 나타난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 관점, 통찰, 노하우를 끄집어냈을 때 이 세상에서 다른 챗GPT가 줄 수 없는 나만의 통찰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커런시가 되는 거죠. 예. 그 커런시를 내가 챗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발행하게 되면 아까 훌륭한 제자님이 말한 것처럼 예. 우리 인류의 통찰과 인류의 본질이 들어간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면서 제 예.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제가 굳이 KBS나 MBC를 가지 않아도 제 퍼스널 브랜딩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야, 네. 결국은 도구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결국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시작은 작지만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챗GPT 사피엔스를 네. 탄생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정말 이 말씀드린 대로 챗GPT로 퍼스널 브랜딩에서 수익화까지에 대한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네, 시간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